매년 10월에 개최됐던 삼척 두타산 등산대회가 올해는 삼척 하장의 고랭지 산나물 축제와 함께 열렸습니다. 청정한 공기를 마시며 등산도 즐기고 향긋한 산나물도 맛보는 특별한 등반대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중심지인 원주는 거돈사지와 법천사지, 흥법사지 등 불교 문화유산과 관련된 유적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최근 원주시에서 이 폐사지터의 유적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원주의 폐사지터들을 찾아 그 가능성을 찾아봤습니다. 오대산의 숨은 트레킹 코스, 두로령길을 아시나요? 홍천군 명계리에서 출발하는 두로령길은 완만하고 생명력 넘치는 천년 숲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대산의 또 다른 매력, 두로령길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22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오늘은 여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지난 15일에는 광주에서 역대 가장 빠른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었죠. 벌써부터 여름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더위 맞을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냉방시설을 미리미리 점검하셔야겠고요. 농작물이나 가축, 작업자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유의와 대책도 꼼꼼히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은 노기환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소식을 생생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소식 노기환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요새. 네, 맞아요. 제가 그 초록의 물결을 거닐고 왔습니다. 어딜 다녀오셨죠? 네, 바로 삼척의 명산 두타산에 다녀왔습니다. 두타산 하면 매년 등산대회가 열리는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매년 가을에 행사가 열렸었는데 올해는 봄에 열린과 동시에 다른 축제와 함께 열렸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삼척의 명산 백두대간 두타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1+1 콜라보레이션으로 즐기는 두 가지 축제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답니다. 자, 어떤 축제인지 저와 함께 가시죠. 축제니까 뭐 맛있는 게 많겠죠, 오늘? 뭐 일기예보에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날씨 진짜 좋은데요? 하늘 한번 보십시오. 네. 저희가 접수하는 데인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접수부터 하고 본격적으로 산행을 즐겨보죠. 네. 접수하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예. 네, 적어주세요. 스팸 저랑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예. 이거 달아야 됩니까? 예. 334번. 자, 그럼 접수 다 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옆에 무슨 노래자랑 접수가 있네요. 오늘 산나물 축제도 같이 하는데 거기에 노래자랑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노래자랑 한번 나가요? 네. 노래자랑 나가시나요? 접수. 나갔습니다. 상갑이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저요? 네. 삼척이나 외모는 서울 분이신데. 사람 볼 줄 아시더라고요. 시몬 오셨나요? 사람 볼 줄 알아. 시작부터 기분 좋았겠어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이래저래 좋았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이 계절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흔히 실록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이 푸르름, 예? 이 실록의 계절, 이런 실록의 계절에는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보면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나 저기서나 왜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사과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뭘 그렇게 집어넣고 계십니까? 물요.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 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이 보면 그냥 저를 그냥 알아요. 영국적인 많이 지나가시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저의 팬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팬이라고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삼척. 삼척에서. 네네. 물을 넣고 계셨구나. 네. 저 좀 먼저 가시다가요. 그러면 네. 제 목마르다 그러면 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정말 초록 물결이네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깨끗해지죠? 네.
하장의 대체공원에서 출발해 과거 번천 분교였던 산촌 체험마을로 도착하는 코스인데요. 힘들었지만 곳곳에 꽃과 나무의 응원을 받아서 힘을 냈습니다. 힘드세요, 기한 씨. 아유,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아직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한 30분 내 올라가면 됩니다. 아, 30분 올라가야 돼요? 계속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리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라도 단 듯 저는 힘들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어린 친구들은 아주 씩씩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가족끼리 오셨나 봐요. 예. 예. 근데 우리 아버님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예,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아, 아침을 안 줘요. 아침을 평상시에도 안 주십니까? 예, 안 줘요. 아, 왜 그렇습니까? 안 먹어서요. 아, 안 먹는다는데요? 아, 미워서 안 주는 거죠. 아, 미워서 안 준다는데요? 이렇게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땐 산에 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산에 하고 와서 싶은 거예요. 예. 화해도 하고 더 사이도 좋아지고. 내려가봐야 알죠. 우리 어린이들은 힘들지 않아요? 네. 안 힘들어요? 네. 아, 씩씩해요. 예. 네. 이렇게 산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오래간만에 산에 와가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예. 몸도 좋아지고 예. 한 며칠 있다 가고 싶은 생각이. 예. 근데 땀 흘리시는 거 보니까 정신이 맑아지신다기보다 좀 정신이 혼미해지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요, 혼미했는데 올라오면서 땀을 흘리니까 정신 맑아지네요. 아,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아. 산이 좋은가 봐요. 사실은 제가 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가다가 시원한 물을 만났는데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치 한편의 광고 같지 않습니까? 등산대 가서 광고 찍고 오셨습니다. 터프가이 같지 않습니까? 세수를 하니까 더위와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 정말 상쾌했습니다. 터프가이 아닙니까 진짜? 힘드네요, 보고 있기가. 저도 좀 힘드네요. 어머머머머, 미끄럽더라고요. 조심하셔야죠. 산에서는 항상 안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멋진 풍경과 상쾌함을 가슴에 안고 무사히 등산을 마쳤는데요. 산나물 축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산나물 축제장으로 이동해 볼까요? 축제장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산나물 축제장에 왔습니다. 네. 이 발 보이십니까? 제가 산행을 하고 온 이런 발인데 이제 좀 시원한 물에 들어와서 여기 산나물 축제장에 왔는데 송어 맨손 잡기 체험이 있네요. 네, 제가 또 송어 많이 잡아봤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 많이 잡아봤어요. 제가 들어갑니다, 진짜. 네. 자신 송어 잡이가 만만하신데요? 다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막 들어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물이 탁해갖고 송어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지금? 아니, 자신만만한 그 모습 어디 가고 뒷모습이 좀 쓸쓸해 보이는데요? 저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잘 안 잡히더라고요. 아니, 다른 분들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 빼고 다 잡으셨어요. 산에 오르기 전에 말씀드렸죠. 1+1 콜라보레이션 축제라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딱 내려오니까 여기가 하장인데 하장하면 또 산나물이 유명합니다. 산나물 축제가 한창이거든요. 자, 산나물이 어떤 게 있고 또 먹을 거리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뭐 나물이 많네요, 진짜. 산나물 축제여갖고. 이거 산나물 네, 이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합니다. 제가 산나물 전문가입니다. 맞춰보세요. 이게 곰치. 틀렸습니다. 곰치 아니에요, 이거? 참나물.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참나물이라면서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거 자른 거구나. 이것도 참나물. 곰치. 어수리. 전문가 어디 가셨죠? 어수리예요? 미안합니다. 어수리는 뭐죠, 어수리? 어놀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게 어사와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수리라고 봐요. 어수리는 어떻게 먹는 게 맛있습니까? 쌈으로 먹고요. 고기 먹을 때. 네, 쌈으로 해서 드시고 아니면 살짝 데쳐가지고 소금 간에 해서 그렇게 해서 드시고. 어수리. 네, 어수리. 자,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산나물 축제장 왔습니까? 축제장에 왔으니까 비빔밥 먹어야죠. 산채 비빔밥. 비빔밥은 저렇게 쓱쓱 비벼서 크게 한 입 먹어야 제맛이죠. 맛있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아는 맛.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 외에도 체험은 계속됐는데요. 떡매치기와 축제장에서 꼭 한다는 나물밥 한 쌍까지 야무지게 먹어주고요.
축제 피날레를 장식한 노래자랑에서는 저의 끼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고 웃는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자, 일석이조, 일거양득의 축제에서 정말 잘 놀았습니다. 즐거운 하루였어요. 아니 마지막에 살짝 봤는데 네. 떡 맺히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노래자랑에 나가신 것도 제가 살짝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은 이게 분량이 워낙 많아서 네네네. 오늘 방송에서 안 보여드린 부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 그만큼 즐거움도 2배, 즐길 거리도 2배인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죠. 정말 보니까요. 그냥 축제를 즐겼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노기한 리포터 덕분에 저희도 역시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원주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하면요.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나 우리 원주에는 옛 사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 네. 폐사지터들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떠오르는 게 네네. 법천사지. 오.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네네네. 네. 법천사지 있고요. 특히 그 지광국사 현묘탑이 아직 제자리로 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네. 문화재들을 잃어버린 건 굉장히 아깝지만요. 아직도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원주에만 해도요. 거돈사지, 법천사지, 흥법사지가 있는데요. 최근 이 유서 깊은 불교 문화재들을 유네스코 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 네. 중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우리 지역 원주가요, 과거에는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실 터만 남아있지만은요, 아주 중요한 사찰들이 많이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현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불교 문화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원주. 현존하는 사찰은 없지만 천년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큰 폐사지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 중인 원주의 폐사지들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요, 들판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바로요,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정점을 찍었던 사찰터인데요. 고려시대 때 가장 큰 사찰터? 아닌 것 같아요. 자, 강원도에서 가장 큰 사찰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찰터라고 하거든요. 자, 어떤 곳이냐고요? 법천사지입니다. 자, 어떤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원주시 불온면 법천리에 위치한 국가유형문화재 사적 제466호 법천사지를 찾았습니다. 고려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만 곳인데요. 현재는 국보 제59호인 지광국사 탑비만이 유일한 성물로 절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아름다운 절정, 영혼이 머문 자리라고 되어 있어서 현모탑이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탑하고 탑비는 한 자리에서 세트 문화재로 같이 있어야 진정한 문화재적 가치가 발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곳에 있지 못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게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고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원주 시민 모두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서 세트 문화재가 원 위치로 와서 본래의 의미를 다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절이 융성할 당시에는 마을 전체가 사찰일 정도였다는 법천사지. 마을 이름도 법천리라는데요. 법천사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통해 법천사의 과거의 영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불온면 정산리에 위치한 거돈사지인데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8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탑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더 이렇게 높고 위대해 보이고 그런 면모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대석 밑에 부분을 건축적으로 이렇게 그 건물 양식을 갖춰서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가 이제 부처님을 모셨던 금당지인데요. 요게 이제 부처님이 있었던 대좌, 부처님이 요 위에 이렇게 앉아 계셨던 그런 장소인데요.
이곳에서는 원공국사의 행장이 나타나 있는 보물 제78호인 원공국사 탑비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돈사지를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사실 그 법천사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돈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아늑한 사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민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력들이 좀 이루어질까요? 네, 거돈사지가 법천사지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정돈은 잘 돼 있는데 아마 그냥 오셔서 보시면은 감흥이 별로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폐교 앞에 있는 폐교를 이용해서 고려의 역사, 또 원주의 역사, 또 나가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주에 있는 이 폐사지가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하는 그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고려 전기에 우리나라 도시 발달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사찰 취락이다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활동과 경제활동이 같이 일어났던 일종의 도회라는 개념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몇 군데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유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원주의 사찰들이 융성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흥원창 덕분인데요. 섬강이 남한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설치되었던 흥원창은 당시 지역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사찰 번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물길 따라서 문화나 경제가 발달했다고 들었는데 이곳이 그런 요충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흥원창인 건 아시죠? 그럼 여기 엄청나게 큰 창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200섬 정도를 실을 수 있는 평지선이랑 그 황포 돛대들이 바삐들 움직이고, 예,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르고, 예, 그래서 저절로 그 원주에 있는 지금 폐사지, 거돈사, 법천사, 흥법사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야, 여기에 더해서 물류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45호 흥법사지입니다. 보물 제464호인 3층 석탑이 반겨주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다른 사찰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아담해 보이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찰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이곳은요, 신라시대 때 창건된 그 절터인데요. 고려시대의 충주의 중원, 그리고 원주에는 부건경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이 총 관리사찰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네. 지금은 흥법사지 3층 석탑과 진공대사 탑비 귀부 이수 부분만 남아있는 절터이긴 하지만 그 원주가 교통의 도시가 되고 아주 중치적인 역할을 하게 된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몸은 거북인데 얼굴은 용이고. 그렇죠. 보물 제463호인 진공대사탑비의 귀부와 이수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폐사지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원주가 관광도시로 그야말로 자리를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고 소외되어 왔던 그 주민들에게도 조금 보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유산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데도 좋은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매우 번성했던 원주의 큰 사찰들. 오랜 역사 속에 각종 고난을 겪고 현재는 폐사지터로 남아있는데요. 문화재 밀반출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했고 현재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사찰 문화재가 많습니다. 앞으로 원주 폐사지터의 문화재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이 폐사지터와 흥원창까지 싹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날을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원주의 폐사지터 거돈사지, 법천사지, 흥법사지, 그리고 흥원창까지 가봤는데요. 원주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잠정 목록 등재를 목표로 이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에 서류 등재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모쪼록 일이 잘 진행이 돼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앙코르와트처럼 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문화유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조선시대 이 성리학 전파의 산실 역할을 한 서원 9곳이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거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네. 원주의 폐사지터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반가운 소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원 씨, 네. 혹시 진돗개 좋아하세요? 아우, 당연하죠. 뭐 우리나라 사람인데 진돗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견종이고 그리고 말이죠. 천연기념물 제53호입니다. 오,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진돗개 전문가입니다.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진돗개를 사랑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진돗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진도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진돗개를 주제로 한 축제도 열리고 있다고 하고요. 테마파크도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똘망똘망한 눈에 우뚝 솟은 귀, 다부진 몸, 거기에 용맹스러움과 충성심까지. 보배섬 진도의 자랑이자 오랜 세월 섬 사람들과 함께해온 가족,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 한번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는 진돗개의 매력. 함께 빠져보실까요? 저는 오늘 지금 진도의 명물을 만나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날렵한 몸매 달리기는 주 특기이고요. 의리 하면은 이 세상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도 사람들은요,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돗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진돗개 만나러 출발해 보실까요? 진도의 보물, 진돗개를 만나기 위해 찾은 돈지마을. 담장에 그려진 귀여운 강아지들이 반겨주는데요.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돌아온 백구 이야기로 잘 알려진 백구마을입니다. 네, 지금 이곳이요, 우리 백구가 거의 12년 가까운 삶을 우리 할머니 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곳에서 잠들었네요. 어머니, 여기가 그럼 박복단 할머니네. 바로 집이요. 아, 집이. 바로 집인데 여기 집네 있구만. 하나야. 멀리 대전까지 팔려갔지만 할머니에 대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백구. 여기는 어떤 마을인가요? 돌아온 백구 마을 돈지라고 그래요. 돈지리. 그 돌아온 백구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지금 야간 한 9대 될 거예요. 9대. 9대요? 예. 당초 내 그 목적이 우리 마을에다가 돌아온 백구의 그 후손들을 많이 이제 그 퍼뜨리는 거였는데 네.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돌아온 백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자그마치 9대 손까지 그 혈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얘 엄마 7대.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저쪽은 이제 8대. 얘는 언니. 언니. 이번엔 진돗개의 총명함을 제대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을 찾았는데요. 진돗개의 매력을 100% 느낄 수 있는 곳, 진돗개 테마파크입니다. 강화 이쪽으로 가. 진돗개 테마파크에서 어떤 거를 좀 느껴볼 수 있나요? 예, 진돗개의 영민함과 충성심을 볼 수 있는 진돗개 공연을 구경하실 수 있고요. 또한 진돗개를 직접 만져보고 먹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루어져 있고요. 또한 이렇게 산책 코스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아기자기하니 잘 꾸며져서요. 가족 단위로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난리 났어, 지금. 벌써 난리 났어. 천연기념물 제53호뿐만 아니라 세계명견 제334호로 지정된 명견 진돗개.
진돗개의 모든 것을 한눈에 담아갈 수 있는 진돗개 테마파크는 진돗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홍보관과 함께 다양한 체험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날렵하고 영리한 진돗개의 매력을 제대로 만나볼 수 있답니다. 와, 이곳은 진돗개가 정말 많아요. 이거 어떤 곳인가요? 이쪽은 사육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시견들이 있는 쪽입니다. 이제 저희가 우수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관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종견 진돗개. 한 번 주인이면 평생 주인으로 섬기는 정직한 품성을 지닌 것이 바로 진돗개입니다. 네, 보통 이 진돗개들은 보통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진돗개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이제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그리고 이제 귀소 본능이겠죠. 이제 집을 찾아오는 귀소 본능이 가장 이제 주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진돗개 공연. 진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은 물론이고요. 진돗개 경주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진돗개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저희 진돗개들은 이제 저희 수신호를 사용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수신호만 똑같이 하시면은 이제 애들이 같이 해요. 하나, 둘, 셋, 옳지! 어머니 이렇게 같이 오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어때요? 잘했어. 실제로 이렇게 다리 해보니까 뛰어넘을 줄 알았어요? 진돗개와 함께하는 줄넘기까지. 이야, 우리 진돗개들 못하는 게 뭐야? 진돗개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진돗개 테마파크에선 매년 진돗개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함께 또 하나의 가족,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마련된답니다. 애견들하고 함께 같이 달리면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행사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빠지면 서운하다고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반려견 경주까지. 강아지랑 같이 달리는 그런 행사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개들도 정말 많고 사람도 정말 많아서 뭔가 약간 소풍 온 느낌이에요. 진돗개들은 물론 우리 집 반려견까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개들이 너무 귀엽고 경기하는 것도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어요. 애견과 함께 1.2km를 완주하는 건강달리기 캐니크로스.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진도에서 살면서 인증 난다는 것이 대단한 것인데 진돗개 키우면서 대단한 영광이에요. 1등 축하해! 진돗개의 시원시원한 매력.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도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진돗개 테마파크의 명물. 진돗개 선수단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돗개 공연 중에 최고의 인기 공연. 장애물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진돗개 어질리티 공연이 이어집니다. 재주도 넘고 애교도 부리는 우리 진돗개들. 그야말로 매력 덩어리라니까요. 우리 친구 진돗개 공연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지금 다양한 묘기를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어떤 거예요? 저 제일 많은 링 넘는 거요. 장애물만 넘냐고요? 아니죠. 진도아리랑에 맞춰 주인과 함께 추는 댄스 타임까지. 귀여운 진돗개들의 재주는 끝이 없다니까요.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 명견 진돗개. 주인과 교감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춤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데요. 공연을 지켜보는 관객들도 100% 아니 200% 만족했던 즐거운 공연이었답니다. 진돗개 공연의 하이라이트.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진돗개는 누가 될 것인가? 바로 진돗개 경주대회.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며 열심히 뛰는 우리 진돗개들. 과연 1등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진돗개 경주를 봤는데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개들이 힘차게 뛰는
모습이 너무 용감하고 용맹스러워서 좋았어요. 자, 막내. 이곳 진돗개 테마파크에선 진돗개와 함께 뛰어놀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멋지고 용맹스러운 우리 진돗개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세요. 정말 오늘 하루 이 진돗개랑요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이 진도의 이 애교스러움 뿐만 아니라요 용맹함, 충성심까지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진돗개인데요. 여러분, 진돗개는요 더 이상 진도만의 보물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보물 진돗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명견 중에 명견, 대한민국 대표 토종견 진돗개. 때로는 귀엽게, 때로는 용맹스럽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해온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진도의 보물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물이 된 우리의 진돗개. 매력 만점 우리 진돗개들을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진도로 어서 오시게. 네, 다음 소식은 춘천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의 탐방객들이요, 네. 오대산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혹시 기환 씨는 오대산 올라가 보셨나요? 저는 아까 그 두타산을 올라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힘드신가 봐요. 네. 근데 오대산 하면은 일단 그 전나무 숲, 월정사, 네네. 네, 그리고 선제길, 네. 정말 아름답죠. 맞아요. 정말 네. 아름답잖아요. 흔히들 많이들 오대산 올라가는 길 생각하시는 길이 있으실 텐데 네. 오늘은요 그 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올라가셨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뭐 강릉 소금강 쪽으로 올라갔네요. 그런데 거기 조금 힘든데. 그 길도 아니래요. 아, 거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월정사도 아니고 소금강 쪽도 아니면은 어디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뭐 다른 길이 또 있습니까? 그걸요.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숨은 매력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께 두도령길을 소개합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5개의 봉우리를 자랑하며 강원도 강릉시, 홍천군, 평창군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 오대산. 오대산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제길 못지않게 숨은 매력을 품고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 선제길의 맞은편, 두로령길을 걸어본다. 홍천군 내면 명계리. 평소에는 인적이 뜸한 내면 분소 앞에 오늘은 많은 탐방객들이 모여있다. 몸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마음 챙김감이 있어요. 등산은 아니고요. 순례 왔습니다. 옛 스님들이 걷던 옛길을 걸어보는 거죠. 오대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평창군 진부면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홍천군 내면에서 출발하는 두로령길은 잘 알려지지 않은 편. 하지만 걷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걷기 순례 코스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힘들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평이하지도 않죠. 자기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챙김할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함께 한번 걸어보자고 해서 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전에 스님이 걸어서 넘어 다니곤 했던 고갯길. 오대산을 여러 번 와본 사람에게도 두로령길은 생소한 코스라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초행길을 걸어본다. 이쁘다. 너무 이뻐요. 그런데 산길치곤 길이 참 넓다. 선생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임도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군사 작전 도로로 이제 뚫은 도로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방도로 이제 편입이 됐다가 다시 이제 국립공원 한 가운데로 이런 지방도가 또 있다 보니까 자연환경 그 보호 차원에서 2009년도에 이제 차는 더 이상 못 다니게 통제를 시켜버렸어요. 인제군 상남면에서 평창군 진부면으로 이어지는 446번 지방도.
그중 오대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구간이 바로 이 두로령길인 것이다. 처음에는 군사작전 명목으로 개통됐지만 국가 지정도로가 보존해야 할 국립공원을 지난다는 사실은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제한적으로 차량 통행을 허가하다가 2009년 3월 마침내 이 구간은 공식적으로 446번 지방도에서 폐지됐다. 이제는 오직 두 다리만 허용되는 길. 그리고 이제 지금 온리 그냥 탐방로, 이제 사람들만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들었고요. 차량 통행이 금지되면서 두로령길은 다시 한적한 산길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도로였던 탓에 차를 타고 와야만 입구에 다다를 수 있지만 차에서 내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숲. 여기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나 좀 교통편이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시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 길이 이제 가을철에 단풍이 상당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대산에 숨어 있는 명소 코스가 되기도 합니다. 두로령길의 입구인 명계리가 열목어 마을이라고 불릴 만큼 오대산의 계곡은 청정 일급수의 투명함을 자랑한다. 열목어와 더불어 멸종 위기종인 한국의 토종 구렁이도 서식하고 있다고. 한때 인간에게 정복됐던 길을 문명의 이 길을 모두 내려놓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 겸손하게 걷는 시간. 기술의 힘을 빌리지 않은 나의 두 다리는 얼마나 느린가. 이제야 비로소 본연의 나로 돌아온 느낌이다. 제가 초록 사람이 된 것처럼 나무도 저도 모든 게 동화된 그런 느낌이 다 들어요. 이런 세계도 있구나. 바로 인간의 내면처럼 여기가 내면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처럼 여기가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곡의 물소리 못지않게 시원하게 들려오는 숲의 바람소리. 그리고 보니 소나무가 많다는 강원도의 산치곤 화렵수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 우리 오대산 같은 경우는 이 산림 변화가 이제 중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 그 단계는 이제 극상림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극상림에 다다른 숲이 바로 이 오대산의 숲입니다. 그리고 아까 요 잎이 이제 특이하다고 하셨는데 보면 여기 꼭 뭐가 이렇게 뜯어먹은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난티나무라고 해요. 나는 티가 난다. 그래서 동물이 먹고 만약에 맛있으면은 이걸 다 먹을 거잖아요. 근데 요것만 먹고 그냥 놔뒀네? 라고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맛이 없어. 그래서 나는 맛없는 티가 나. 지가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네. 그래서 난티나무. 으악, 들켰다. 먹지 마세요. 숲에 양보하세요. 우리 속았어. 보면은 되게 똑똑해요. 오대산의 신비는 이뿐만이 아니다. 여름이 코앞인데 지금 눈앞의 풍경이 믿어지시나요? 말 그대로 얼음 보고 놀라서 얼음. 어머, 이렇게 더운데 땀 나는데 얼음. 정말 진짜 신기하다. 아니 여기 이렇게 뭐 시원하다는 거야? 그렇지도 않은데. 오대산 천고지에선 여자가 한을 안 품어도 온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씀. 어머, 근데 얼음이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 저쪽 좀만 넘어가면 이제 강릉이거든요. 아, 강릉?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어시장에서 이제 얼음을 구하러, 이제 예전에 얼음을 구하기 힘든 시절에 이쪽까지 와서 이제 얼음을 구하러 이제 왔었다고 합니다. 이 시원함을 휴대폰에 저장. 여기가 천연 휴게소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 참당해요. 너무 시원하네 진짜. 아우. 두로령길은 평탄하고 경사가 낮은 만큼 코스가 긴 편이다. 걷기는 수월하고 대화할 시간은 많고 이런 길은 가족여행으로 즐겨. 오길 잘했다.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주 깊은 얘기는 할 틈이 뭐 이제 하루에 한 10분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씻고 자기가 바빴었는데 이제 지금은 긴 시간 동안 같이 걸으니까 좀 깊은 얘기도 오늘 좀 하게 되겠죠? 물소리도 평소에 새소리도 맞아.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못다한 대화를 마음껏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가까워져 있는 한 해. 이처럼 두루령길은 누구든 끈기만 있다면 백두대간 능선까지 길을 열어주는 친절한 길이다. 놀멍시멍 걸어서 어느새 1300m 두로령 도착. 자, 두로령 정상에선 인증샷을 남겨줘야겠죠. 백두대간아, 내가 왔다! 처음에 오는 길이니까 설레임이 좀 있었고 두려움도 좀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오랜 코스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 새로운 길을 간다는 그런 즐거운 기쁨, 즐거운 기분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좋은 기분 오늘 아주 기분은 최고입니다. 아름다운 그 숲길을 걸을 수 있고 사색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시 숲의 품으로 돌아온 길. 이제는 나의 발소리와 마음의 소리로만 채워지는 길. 누군가는 산을 정복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오대산 두루령길은 날선 바위와 가파른 경사로 사람들에게 맞서지 않는다. 그저 두 다리 편안하게 함께 걸어주는 길일 뿐이다. 오대산 국립공원에서는 이 구렁이와 열목어의 서식지를 보호를 하고 있고요. 옛 도로였던 일부 구간을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폐쇄를 한 뒤에 이 새로운 등산로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등 이 숲 복원에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한때는 숲을 헤치는 그런 도로였지만 뭐 그 덕택에 이제 아주 이지한 그런 코스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이지해 보이기 때문에 저도 뭐 두타산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지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요. 네. 끈기가 필요해요. 제가 네. 끈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네.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추억의 446번 지방도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두로령길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노기현 리포터, 네.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숲, 산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봄이 점점 이제 짧아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가고 있는 봄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주말과 휴일 행사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정선으로 갑니다. 정선 아라리촌 놀이마당 2019가 정선 아라리촌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야기 속으로 떠날 수 있는 남이섬 세계 책나라 축제가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 일원에서 오는 26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평창군 공평면에서는 누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봄날의 메밀 주 행사장에서 개최되고요. 정선 두이봉 철축제가 25일 토요일부터 26일까지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단곡계곡에서 진행됩니다. 강릉 소금산 산채마을 산채푸드 페스티벌이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양일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춘천 마임축제가 25일 토요일부터 6월 2일 일요일까지 중앙로와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및 춘천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휴일과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청량감이 느껴지는 탄산음료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되도록 줄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탄산음료의 설탕 함유량은 다른 음료보다 훨씬 많은데요. 당분이 지방으로 축적되면 비만과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 탄산음료엔 카페인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콜라 한 캔에는 카페인 10.3에서 25mg, 일반 종합 감기약에 들어있는 30mg과 비슷해서
습관적으로 마실 경우 의약품을 지나치게 복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위장장애나 탈수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겨야 한다면 조금은 똑똑하게 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탄산음료의 맛이 약간 묽어지더라도 반 정도의 얼음을 섞어 마시는 건데요. 당분이 다소 중화되고 수분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탄산음료가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상식들 활용하셔서 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